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 공부할 건가 했더니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자기력에 관련된 자기장이라는 용어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기력이 어떤 것인가, 자기장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뭘 해드릴 건가 했더니 바로 자기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력과 우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자기력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석 가지고 우리 쇠붙이 같은 데 붙여본 적 있죠? 또는 자석끼리 붙여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극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는 게 등장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니까 이 자기력에 대해서 뭐를 따져볼 거냐면 방향하고 뭐를 생각해보자. 세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기력의 방향하고 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이거부터 정리해야겠죠. 방향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극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N극, 또 하나는 S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N하고 S를 비교했더니 N극하고 S극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느냐면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N극하고 N극 그리고 S극하고 S극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는가 했더니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극 사이에는 인력, 같은 극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력의 첫 번째 방향에 대한 얘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그 세기인데 세기는 여러분이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경시 치는 데 있어서 경시나 아니면 구술, 올림피아드 치는 데 있어서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이 세기와 관련된 공식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세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수치는 F 이퀄 K의 R 제곱에 그 세기를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이걸 D라고 합시다. 그래서 D1하고 D2라고 해서 그 단위 자화의 세기 라고 따지는데 요 수식 자체는 여러분이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방향하고 세기 중에서 여러분이 뭐만 눈여겨보시면 되느냐면 바로 방향 부분만 눈여겨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뭔가 했더니 이 자기력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자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N극하고 S극이라는 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안에 우리가 원자를 살펴보게 되면 이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돌면서 이 핵 주변에 전자가 돌물어서 자화 현상 또는 자기력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력 현상 때문에 이 원자가 도는 방향이 덩어리져서 그 덩어리끼리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인가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부분별로 쪼개보면 이 부분별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거 편의상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냅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는 걸 이쪽 화살표로 나타냈다고 칩시다.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자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흩어지듯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석으로 만드는가 했더니 굉장히 고압의 전류를 딱 걸어서 고압의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 사이 금속을 넣고 안에 있는 원자 배열을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 배열이 바뀌면서 여기 있는 안쪽 부분에 자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자화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라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의 경우 우리가 쪼개보면 여기 항상 N극하고 S극이란 방향이 있어서 아무리 쪼개도 그 자석의 극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양극 자석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NS짜리 그 자석이 만들어졌고요. 이 자석 사이에 우리 눈에 그 자기력이 미치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자석을 이렇게 N극하고 S극을 설치해 놓은 뒤에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철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 철가루가 이런 형태로 쭉 배열이 되면서 이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형태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 N하고 S극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했더니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왜요? 말 그대로 자석이 움직이고 있는
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석의 극이 연결되어 있는 힘의 선이라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나침판을 설치하면 여기 자기력선에 나란하게 NS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자기력선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요 자기력선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을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해서 살펴봤더니 자기력선이 가다가 자기들끼리 교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에서는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자기력선이 가다가 사라지더라, 다시 얘기하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이 나타나지도 않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어지거나 새로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이쪽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자기력선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히 긴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지구를 빙글 돌아서 우주를 돌아서 어떻게 S극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력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봅시다.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이니까 자기력의 세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는가 했더니 이 자기력의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몇 개, 지금처럼 4개가 날아 들어오는 경우에 세기를 B1, 그리고 다음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2개가 날아 들어올 때를 B2로 잡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자기력 하나하나를 똑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가 했더니 앞으로 자석이 세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여러 개. 이 자석이 약하다. 그럼 자기력선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따지냐면 자속이라고 해서 자기력선의 개수로서 파이로 나타내요. 그럼 이 자기력선의 개수, 즉 자속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자속은 앞으로 1웨버라고 해서 기본 단위로 웨버란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쭉 날아 들어왔는데 세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세다? B1이 더 셉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더 세다는 걸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앞으로 자속 밀도라는 걸 따지는데 이건 보어란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어 마그네틱의 B를 사용해요. 아, 우리 친구들 이것도 잘 모르는구나. 요거는 여러분 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주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파이는 대문자 파이가 있고요. 소문자 파이가 있고요. 숫자 파이가 있습니다. 모두 파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속은 대문자 파이 형태로 나타내고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말 그대로 밀도입니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속 밀도는 여러분 단위 면적분해요. 잘 보세요. 단위 면적분해 거기를 통과하는 자속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은 앞으로 S로 나타내고요. 자속은 파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속 밀도 B는 S분의 파이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요거의 기본 단위도 살펴보는데요. 기본 단위로서 자속의 기본 단위는 WB 웨버고요.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인데요. 1제곱미터에 1웨버계의 자기력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했더니 앞으로 T라고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면 테슬라라는 단위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1제곱미터에 1웨버계의 자기력선인 개수가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자? 1테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아마 우리 친구들 1테슬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1테슬라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받게 되는 자기력의 세기, 다시 얘기하면 지구 자기력의 세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100만 분의 1 테슬라 정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구 자기력의 100만 배 정도의 크기가 1테슬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면 여러분이 자속 밀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아까 자기력선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맞죠? 그럼 신기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가 했더니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자석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냉장고에 있는 자석에 끌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쇠붙이 때문에 냉장고에 가서 철퍼덕 하고 달라붙은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왜 없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정리하고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자, 우리 냉장고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자석이 많이 붙어 있는데 왜 그 자석이 여러분을 못 끌어당길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을 드렸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 자석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그걸 냉장고에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 가까이 가서 탁 놓으면
냉장고 철판에 탁 붙겠죠. 그런데 냉장고에서 좀 먼 곳에서 제가 탁 떨어뜨리면 냉장고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죠? 이 경우에는 물론 중력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장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의미 있는 공간, 다시 얘기해서 자기력이 실제로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했더니 그걸 바로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이라는 게 실제로 뭔가 했더니 여기에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NS극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자기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했더니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 근처에 가면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쯤 오면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공간만 따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공간을 뭐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기장은 여러분 당연히 힘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방향하고 뭐를 따져보자? 세기를 따져보는데 그 방향은 뭐로 따지는가 했더니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력선의 방향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간다고 하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여러분. 세기가 있는데요. 이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 세기는 바로 자속 밀도 가지고 세기를 따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가지고 그 세기를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장에서 방향하고 세기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함으로써 여러분 자기장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구 자기장이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기 하나의 커다란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선을 쭉 그어보면 제가 임의로 여러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적도 그리고 이쪽이 여러분 요게 경도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나침판을 하나 놓고 여기에 나침판 하나 놓고 여기에 나침판 하나 놨는데 여러분 나침판도 사실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기에 이런 나침판 하나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는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자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게 작은 자석이라서 결국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서 지구하고 상호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배치가 돼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을 가리키는 극이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붙였냐면 N극, 놀스의 약자인 N을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면에 여기 있는 반대쪽 부분은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사우스에 S를 붙여서 N극과 S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이름 붙이고 나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네요. 왜요? 지구도 자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붙일 때는 북쪽을 가리켜 N, 남쪽을 가리켜 S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서요. 지구의 이 위쪽은 무슨 극이 됐다? 실제로 S극이 돼버렸고 이쪽이 N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북극, 남극하고 자기상의 북극, 남극이 반대로 설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실제로 하나 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더니 이건 사실 물리에서보다는 지구학에서 여러분 자주 배우실 거예요. 뭐냐 했더니 지구자기가 있어요. 이 지구자기에서 실제로 북극은 자기상의 북극은 지도상의 북극과 각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나침판만 가지고 진짜 북극을 찾아가려고 하면 못 찾아가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뭐냐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지구자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도상의 실제 북극이 여기 N, 여기가 S라고 했을 때 이 나침판이 여러분 가리키는 북극과 남극은 약간 방향이 틀려서 이게 이런 형태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실제 여러분 지도상의 북극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편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구는 어떤 상태?
평평한 상태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약간 곡면이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만약 북극이라고 치면 이쪽 북극에 붙기 위해서 나침판이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침판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한 방향보다 약간 기울어진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복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각하고 복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실제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데서는 평각과 복각을 거의 중등 과정에서는 따지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 자기장 여기까지 정리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갈게요. 뭐냐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가끔가다 물어봐요. 선생님 왜 지구는 자기장을 띄고 있죠? 사실 여러분 지구가 아직 자기장을 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외핵이 고체 상태, 외핵이 액체 상태로서 고온의 금속 원소들이 회전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그 결과로 N극, S극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구 자기장까지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앙페르 오른나사의 법칙을 먼저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앞으로 여기 전류에 의한 단원 제목을 잘 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가? 자, 앙페르입니다. 오른나사의 법칙. 자, 이게 뭔가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은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 했더니 앞으로 여기 자기장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불러주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걸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다 쓰지 말고 줄입시다. 뭐라고요? 앙오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앙오법이라고 앞으로 용어를 붙여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앙오법인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마치 뭐처럼? 자석처럼 힘을 미치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웨르스테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웨르스테드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앙페르라는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는가 그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런 형태의 실험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종이를 딱 끼워놓고요. 종이를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종이를 딱 끼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나침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류를 딱 흘려보냈을 때 그때 형성되는 나침판의 방향을 살펴봤더니 신기하게도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전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형성이 되면서 나침판이 배열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침판이 쭉 배열하는 걸 보고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 방향을 찾아낸 거죠. 무슨 얘기냐면 N에서 나와서 S구로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자 해서 화살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다시 얘기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우리 회전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기준해서 드라이버를 잡고 나사를 돌려서 쪼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리고 감는 손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순환 방향으로 잡은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요? 앙오법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 교재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 이 경우는 이거, 저 경우는 저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걸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분리를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하나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입니다. 앙호법 하면 자동적으로 뭔지 꼭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직선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원형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직선 자기장, 그리고 이걸 응용한 솔레노이드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뭘 보시느냐면 이거 타이틀 잘 보세요. 제가 직선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뭔가 했더니 여기에 원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하고 여러분 3번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3번은 뭔가 했더니 원형이고요. 그리고 뭐냐 했더니 바로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은 뭐고 직선은 뭔가 이래서 제가 길게 적어놨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직선 뭐, 원형 뭐라는 건데요. 직선 뭐가 되느냐면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형 뭐가 되는가 했더니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전류가 있는데 이렇게 도선을 설치해 놓고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전류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자기장에 대해서 뭐를 살펴보자? 당연히 방향하고 세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고 세기는 어떠냐라고 살펴봤더니 이 자기장의 방향은 앙오법 무슨 얘기예요?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맞추고 빙글하고 감으면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세기를 따져보는데 이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자체가 자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석이 됐을 때 가까이 가져가면 그렇죠. 그 힘이 세게 작용할 거고요. 멀리 있으면 약하게 작용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에 가까울수록 세게 작용하고 멀수록 약하게 작용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거리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거 왜 B가 됐는가 했더니 자기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보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어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B를 사용하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 하나 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B하고 전류 I하고 살펴보니까 무슨 관계다?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강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하고 비례관계예요. 이 수식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게 B 이퀄 K의 R분의 I 형태가 되고요. 이 K 값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형태의 값이 되는데 굳이 K 값은 여러분 애써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문제에서 계산 문제 형태로 준다면 그 값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자속 밀도가 즉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 그 다음 한번 해볼까요? 원형 뭐 직선 뭐 이건데 첫 번째가 당연히 전류고요. 원형 전류가 흐르면 직선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관계가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직선 전류 원형 자기장 맞죠? 원형 전류 직선 자기장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형 전류 직선 자기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도선을 설치하는데 이 도선을 이렇게 여러분 살짝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정면에서 쳐다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야 이거 원 같지가 않잖아.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정면에서 쳐다본 거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이거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딱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약간 경사지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 친구들 입체적인 그림이 약한 친구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경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전류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뭘 따지는가 했더니 딱 가운데 요 거리가 R입니다. 원의 중심만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측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 측면 부분은 중등 경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측면 부분이 찍히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적분이라는 걸 써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 경시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즉 중심에서 생기는 무슨 자기장이다? 직선 자기장인데 이 중심에 있는 직선 자기장에 뭐를 따져보자? 그거에 대해서 방향하고 뭐야 이거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여러분 살짝 손으로 지웠어요.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요. 요 직선 자기장에 대해서 뭐냐 했더니 방향하고 뭐를 따져보자? 세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선 자기장의 방향 이거 어떻게 찾을까? 간단하죠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맞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 맞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맞추고 빙글 감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 맞추고 빙글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위쪽 부분에서
빙글하고 감으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안쪽에서 빙글하고 감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군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가는 형태, 빠져나오는 형태가 돼서 가운데 부분이 직선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뭐냐 했더니 방향을 찾을 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제 손을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 했더니 엄지손가락이 전류 감는 자기장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전류하고 자기장이 무슨 관계죠? 직각관계입니다. 맞아요? 그럼 직각관계인데 전류, 자기장 맞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바꿨어요, 여러분. 맞죠? 바꿨더니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전류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장인데 직각관계가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는 전류, 이해하시겠어요? 감는 전류 직선 자기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감는 전류 직선 자기장이라고 해서 이 전류가 감는 방향만 찾으면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요거 앙페르 오른나사의 법칙에 뭐라고 하자? 응용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앙호법의 응용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 편의상 B'이라고 하겠습니다. K' 비례상수고요. 거기에 R 즉 원의 반지름의 반비례합니다. 좁을수록 강력한 자기장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류가 강할수록 세기 때문에 B' 이꼴 K' 분의 K'의 R분의 I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K'은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그건 파이 K 다시 적으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로서 앞서에서 배웠던 값에 앞서의 직선 전류에 의한 원형 자기장의 파이배 왜 감았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K'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걸 함으로써 직선 전류도 됐고 그 다음에 원형 전류도 됐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꼭 한 가닥만 있을 수 있나? 여러 가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바로 솔레노이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4번 뭐냐 했더니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다른 제목을 붙여봅시다. 뭐냐 했더니 전자석.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석의 원형 단계가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솔레노이드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편의상 원통을 하나 준비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원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류를 감아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도선을 쭉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지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연결했습니다. 자, 제가 스위치를 ON 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ON 해서 누르는 순간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서 돌아서 빠져나오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모두 전류가 흐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을 잘 보세요. 전류 맞죠? 전류 감으면 여러분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걸 잘 보세요. 지금부터 놓치면 안 돼요. 뭐냐 했더니 바로 이쪽 부분에서 관찰하는 거나 이쪽 부분에서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경우를 1번의 경우라고 합시다. 1의 경우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은 2의 경우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의 경우하고 2의 경우에 단면을 그려보니까 1번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그릴 건가 했더니 X로 그리는데 자기력선이 자기들끼리 반발해서 밀어내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밀어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균일하게 밀어내다 보니까 그 결과 안쪽에는 무슨 자기장? 그렇죠. 균일한 자기장이 걸린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2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의 경우는 자기장이 나오는 쪽이죠. 그래서 나오는 건 어떻게 그릴 건가 했더니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오는 걸 표시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이 돼서 자기장이 어떻게 됐나요? 균일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균일한 자기장에 대해서 뭐를 따져보자? 방향하고 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아까 빙글 이게 뭐예요? 그렇구나. 요거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뭐를 썼다? 응용을 쓴 겁니다. 제가 가로 쳐놓은 건
이거 꼭 응용 아니라도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류 맞추고 빙글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돌아오도록, 알겠죠? 그림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호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앙호법의 응용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기가 문제인데 그 세기를 B2-라고 하겠습니다. K2-는 비례상수.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전류에 비례하는 건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코일을 많이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강력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감은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B2- 콜 K2-NI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N값이 문제인데 사실 요즘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뭐냐 했더니 1m당 가문수입니다. 이게 1m당 가문수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50cm에 50번 감은 경우하고 2m에 200번 감은 경우를 비교하면 위쪽이 N1, 아래쪽이 N2였을 때 N1과 N2는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왜요? 미터당 100번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B2-까지 구했는데 여기 K2-도 비례상수니까 나타내야겠죠? K2-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2파이 K가 돼서요. 값을 내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로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솔레노이드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일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 전자석의 세기를 가하기 위해서 가운데 철심을 넣어주면 그 철의 도움으로 인해서 훨씬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 전자석이기 때문에 뭐 전자석의 원리는 솔레노이드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여기 관련돼서 여러분 문제를 좀 몇 가지를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기본 개념은 이 강에서 설명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강에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다음 강을 꼭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대로 연속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